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시대 주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포인트,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세 개만 알아도 시험에 다 맞춥니다. 삼국시대에 나오는 거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고요. 5세기, 6세기는 각각 고구려와 신라의 전성기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성기를 맞이한 이웃한 나라의 왕은 죽어요. 한 명이.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게 근초고 왕이죠. 근데 근초고 왕 때는 고구려로 쳐들어가 가지고 고구려 왕인 고국 원왕이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고국 원왕.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장수왕은 백제로 쳐들어가서 백제 왕인 계로왕이 계로화하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성을 내면서 진흥왕한테 쳐들어갔다가 복병을 만나서 성 내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백제의 전성, 우리 시험에는 백제의 전성기를 근초고왕이 이끌었다는 내용보다도 뭐가 더 잘 나오냐면 4세기 때에 고국원왕이 죽었다 또는 언제 계로왕이 죽었다, 이 사건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고국원왕이 사망했는데 이 전에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는데,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고국원왕이 죽었을 때 이전에 진대법이 시행이 됐구나. 언제 시행이 됐는지 기준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을 기준으로 얘보다 앞에 일어났는지 얘와 얘 사이에 일어났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 시험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가령 무령왕, 백제의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했거든요. 그럼 시험에는 이게 한 줄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진흥왕에 의해서 성왕이 죽었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하면 뭘 찾아야 돼?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왕이 언제 뭔가를 했는지 그 업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쫙 기억은 못해요. 다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세 가지 사건 이전이냐 언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냐 이것만 알아맞히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억하는 요령은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역대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조용필, 서태지, BTS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용필이나 서태지나 몇 년도에 데뷔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건 알잖아요. 조용필 다음에 서태지가 나왔고 서태지 다음에 BTS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녀시대가 지를 불렀을 때는 서태지가 환상 속의 그대를 부른 다음이었다. 맞는 거죠. 근데 소녀시대가 지를 부른 것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부른 다음과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이전이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신승훈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불렀을 때는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이후였다. 그럼 틀리겠죠. 어떻게 보여야 돼요? 신승훈이 보이지 않는 사랑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와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필, 창밖의 여자, 신승훈, 서태지, 소녀시대, BTS를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순서대로 이렇게 5명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유명했던 가수 조용필, 서태지, BTS를 기억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승훈하고 소녀시대 이런 가수들은 조용필과 서태지 사이네? 그 다음에 소녀시대는 서태지와 BTS 사이네 라고 해서 이 가장 중요한 가수들보다 먼저야? 아니면 그 다음에 이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방금 배웠던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이고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진흥왕이 성왕을 죽인 이게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부른 급이에요. 이건 서태지가 환상 속의 그대를 부른 급이고, 이거는 BTS가 피땀 눈물을 부른 조용필, 서태지, BTS급의 삼국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외웠죠. 이걸 외웠으면 가령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장수왕보다 먼저 일어났네. 근초고왕이 고구건왕 죽였을 때보다 장수왕, 계로왕 죽이기 요 사이에 일어났네. 요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뭐 고국천왕의 진대법이 이 고구건왕이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거를 고국천왕, 진대법, 고구건왕, 장수왕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우리가 외워야지 외워도 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중의 교재와 강의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이 있는데 먼저 한 챕터가 정치사가 나와서 고구려의 무슨 왕이 이런 일을 했고, 백제의 무슨 왕이 이런 일을 했고, 신라가 무슨 왕을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한 챕터 끝나면 그 다음에 사회사, 그래서 또 세 나라의 왕들이 이런 일을 했대요. 그다음에 문화사 해가지고 세 왕들이 이런 일을 했고, 뭐 경제사에서 이걸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우거든요. 이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좋은데 암기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시험을 못 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 왕이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언제 기억했다는 것은 아까 그 중요 사건보다 먼저야 나중에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교재와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 각각 왕들이 나오죠. A왕과 D왕이 있는데 이 왕들의 업적이 이 왕은 무슨 일을 했고 이 왕은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만 그냥 구성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백제 배울 때는 B왕과 E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정치사의 왕들이 딸려 있는 게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의 왕들이 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하나 있으면 얘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교재 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왕들이 쫙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왕을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왕들이 한 번씩 이름이 등장하는 왕들은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많이 뺐는데 이름만 등장해도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왕이 언제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언제라는 것이 봐봐요. 백제 전성기에는 근초고왕이 고구건왕을 죽였죠. 이 왕, 그리고 고구려 전성기에는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에는 진흥왕이 성왕을 죽였죠. 그래서 요것들보다 먼저야? 나중이야? 이거만 배우면 돼. 대신 어떻게 돼? 그렇지. 고국천왕이 한 일들. 그럼 우리는 고구려 챕터에서 뭘 배울 거냐면 고국천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미천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왕들이 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 고구건왕이 근초고왕한테 죽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제 책 챕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배울 핵심 주제 4가 삼국시대 주요 사건 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 조용필, 서태지, BTS급 사건만 여기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요 네 개는 각 왕들별로 정리가 돼 있어. 이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순서대로. 근데 선생님 여기도 지금 챕터가 무슨 삼국의 사회, 종교, 문화 이런 식으로 사회, 종교, 문화 이 챕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다 언급이 돼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정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응? 그러니까 여기 핵심 10과 핵심 11은 요거를 사회사, 종교사, 문화사를 우리가
뭐 다른 일반 교재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무슨 왕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요 앞에서 이 앞에서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순서대로 딱 해서 아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고 이거보다 나중에 일어났고 이걸 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모아서 여기다 그냥 정리했을 뿐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야. 암기를 하기 쉽게.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요 사건들 있죠. 요 사건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이만큼이 어디에 나오냐면 챕터 5, 6, 7, 뭐 가야까지 합쳐가지고 요 내용을 요 4세기부터 6세기부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요 핵심 9 있죠. 핵심 9.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요 핵심 9, 여기가 바로 요 7세기 있는 여기하고 요 신라 요 왕들 나오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좀 이 목차를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가자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제가 일종의 옆에다 사전이라고 적어놔요. 사전처럼 여러분들을 활용하라고 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천왕 하고 괄호치고 300년부터 331년이 요거는 이 미천왕 왕의 제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겁니까? 자, 4세기 백제 전성기죠. 누구? 근초고왕이 고구원왕한테 쳐들어가서 이 고구원왕 전사했고, 그 다음에 5세기에는 고구려 전성기인데 이때 장수왕과 광개토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장수왕이 쳐들어가가지고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인데 요 진흥왕 때문에 성왕이 전사했죠. 요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뒤에 어떤 뭐 비유왕이 나왔어요. 그럼 비유왕이 언제적 왕이지? 하면 여기에 보면 계로왕 이전에 근초고왕 다음이네. 뭐 요렇게. 사전처럼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목을 삼국의 주요 왕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 빼고 그나마 한 번이라도 업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다 그냥 최대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왕들 다 배우는 거 아닙니다.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처럼 이 표를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모 2번을 보시면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나와있죠. 자,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초기 국가를 배울 때 연맹 왕국에서는 이 부족장들이 거의 왕이 있긴 하지만 부족장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 군장, 그러니까 부족장인 군장들이 그 지역을 지배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고대 국가가 되면서 왕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군장들이 왕 밑으로 들어가서 중앙 귀족 관료화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은 여기서 요 나머지 세 개가 왕권 강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의 힘이 세니까 부자 간의 왕위를 세습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군장 세력들이, 그러니까 요 군장들이 원래 자기 부족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게. 얘네들이 다 왕 밑에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령반포라는 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원래 이 군장들이 자기 부족들을 다스리고 있으면 여기에도 그 부족 내 이 부족과 이 부족의 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니네 부족에서 쓰던 법 그거 안 지켜도 되고 국가에서 만든 법을 지켜. 이렇게 해서 이 군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이제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율령을 반포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데 또 요 군장들을 어떻게 해요? 그 뭐 군장이 다스리던 부족의 크기나 그런 걸로 등급을 나눠놔요. 등급을 나눠놔서 그걸 관등제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등에 따라서 옷도 관복, 옷도 다른 색으로 다 입혀놔. 이러면 이 군장들이 서로 분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왕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관복제와 관등제를 마련해서. 그 다음에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 수용도 각각의 부족들이 원래 자기들이 믿는 토속신이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잡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부족의 서로 단합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요즘에도 종교 전쟁하지 않습니까? 단합도 안 되고 이 토속신을 모시고 있으면 이 부족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근데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거 나라에서 불교를 공인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종교가 불교니까 이거 믿어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부족들도 자기의 부족 즉 군장으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사상적으로도 국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 집권이 되는 거죠. 중앙 집권 왕권 강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있는 그 영토를 확장해야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신하들을 다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토 확장을 통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성장을 시켜요. 근데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여기 핵심 주제 5부터 왕들의 업적을 배운다 그랬죠. 이 왕들의 업적을 배울 텐데 다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전에 봤던 누가 율령을 발표했는지 언제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불교를 수용했는지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왕들의 업적이라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떻게 구성돼 있어? 그죠? 대부분 다 이 내용이라고요. 이 왕은 불교를 수용했고 이 왕은 어떤 영토를 확장을 했고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다 내용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불교가 수용됐고 누가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는지 어떤 왕이 했는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주요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근초고왕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였죠. 근초고왕이 평양성이 이 고국원왕이 있는 평양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고국원왕이 전사했다는 거.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4세기 정도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 자 이름도 알아야 돼요. 고국원왕은 고국원왕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아니, 고국원왕으로도 나오지만 그냥 이름 사유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유가 죽었어. 를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도까지 자 이거 뭐 황해도 일대 진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국원왕을 근초고왕이 어떻게 해요? 죽였어. 요게 중요해요. 요 사유를 사유를 죽였어. 사유를 고국원왕이 사유입니다. 이름도 알아두시. 그 다음에 자 아까 장수왕이 계로왕을 전사시키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왜가 신라를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광개토 고구려에 원병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라의 내무랑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좀 도와줘요 라고 광개토 대왕한테 요청을 해서 광개토 왕이 자 그래서 저기 봐 내무랑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내무랑이 사신을 보냈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이름도 알아둬야 돼요. 담덕. 왜냐면 우리 시험에 사료에 담덕으로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은 5만의 병력을 파견하여 왜군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가서 왜를 무찔렀잖아요. 근데 왜가 도망을 가. 어느 쪽으로 가려면 이 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왜군을 쫓아가다가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야였는데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가야의 중심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럼 뭐 때문에 그래?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하려다가 가야가 괜히 엄청 피해를 봤죠. 그죠? 그런데 이 광개토 왕이 괜히 도와준 게 아니라 신라에 마치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딱 거점을 마련한 것처럼
고구려 군대가 경주에 그대로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호우명 그릇이라는 그런 문화재가 발견이 되는데 신라 지역에 발견이 되는데 호우명 그릇 밑에 보면 광개토대왕 만세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 고구려 군대가 경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를 호우명 그릇을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호우명 그릇도 요게 이제 우리 문화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장수왕이 쳐들어가요. 백제로 쳐들어가가지고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이 전사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니까 남하 정책을 하려고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충분히 다 쳐들어가가지고 중국 애들이 이제 좀 안정이 취해지니까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가려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겁을 먹었죠. 그래서 비유왕하고 눌지왕이 나제 동맹, 신라하고 백제 동맹을 맺어요. 나제 동맹이 신라의 나자예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고 눌지왕은 그냥 얘네들의 업적은 나제 동맹을 맺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적을 공부한다 그러지만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와가지고 한성을 자, 밑줄. 요 장수왕 이름도 알아둬야 돼. 거련은 장수왕은 백제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했는데 이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 얘 부여경입니다. 이 이름이 경으로 그냥 나와요. 계로왕의 이름이 성이 부여고 이름이 경인데 경이 전사예요. 전사해. 요거 여기 또 한성이라는 것도 알아도. 근데 뭐 지금은 이거 나중에 뒤에도 나오니까 자세한 거는 알 필요 없이 요거 지금 5세기죠. 5세기. 연도도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한 5세기 정도? 5세기에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하고 신라하고 화들짝 더 겁을 먹어가지고 아까 요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은 혼인동맹을 체결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장수왕이 쳐들어온 걸로 중요한 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장수왕이 쳐들어가기 전에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나제 동맹을 맺었죠. 누가? 비유왕하고 눌지왕하고. 근데 계로왕이 죽은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연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혼인동맹까지 체결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걸 통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관상선, 이제는 이제 6세기잖아요. 6세기. 그죠? 뭐 연도 알 필요 없어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는데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혼인동맹 체결했죠. 그럼 얘네들 사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 밑줄 고구려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백제가 차지를 했는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그냥 백제로부터 뺏어버려요. 혼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백제의 왕이 성을 내겠죠. 화를 내겠죠.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관산성을 공격하다가 복병한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관상선 전투는 왜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강 유역을 백제가 일시적으로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배신 때려가지고 열받아서 쳐들어가는데 그러면 죽어요. 성왕이. 요 내용.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의자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의자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의자왕 무슨 삼천궁녀에서 의자왕이 되게 이렇게 무능하고 타락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왕이 신라의 대하성을 쳐들어가요. 요 7세기 대하성에 쳐들어가가지고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해서 굉장히 신라가 위험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때 무열왕 있죠.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이 김춘추의 딸하고 사이가 죽어요. 그 성주 이름이 김품석이라고 나옵니다. 김품석이 사이야. 죽어. 요거 의자왕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가지고 이때 영계소문이 고구려의 실권자였는데 영계소문한테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해서 동맹을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영계소문이 그럼 한강 내놔 임마. 그러니까 한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김춘추가 거절당해서 고구려에 거절당한 김춘추가 어디?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당나라. 당으로 가서 이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나당 연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대야성 함락이란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 거야? 그렇죠. 나당 연합이지. 나당 연합. 그죠? 그 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 영계소문에 거절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 오케이. 이게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챕터 4번째 우리 핵심 주제 4에서 배우는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 주제 5부터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왕들이 있죠. 다른 뭐 버풍왕이라던가 뭐 고국천왕이라던가 이런 왕들을 이 왕보다 먼저 또는 요 왕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 하나 기억함으로써 그 업적까지 그냥 저절로 기억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4세기에 근초고왕이 고구려로 쳐들어가서 고구려원한 전사했죠. 그 다음에 5세기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로 넘어와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금강가야까지 쳐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로 넘어왔어. 그리고 또 우리가 호우명 그릇이라는 걸 통해서 고구려 군대가 경주에 주둔해서 내정 간섭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한성 공격해서 계로왕이 전사를 했죠. 근데 공격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평양으로 남하 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고구려가 옮겼을 때 얘네들이 불안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어요. 누가? 비유왕하고 누지왕하고. 근데 계로왕이 죽으니까 이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신라와 백제가 혼인 동맹까지 체결한 거예요. 혼인 동맹까지. 요거.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한강 유역을 연합군에서 차지를 했는데 혼인까지 했는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만 복병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을 했죠.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을 했을 때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이때 사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 김춘추가 고구려를 가서 동맹을 하기를 청했는데 영계소문이 당해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당나라로 가서 나당 연합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각각 몇 세기입니까? 그렇죠. 4, 5, 6, 7세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제일 중요한 거 5개 이 사건을 확실하게 아시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볼까요? 자, 오늘 포인트를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죽었어. 죽은 왕들을 기억해야 돼. 4세기 백제 전성기에는 근초고왕이 고구곤왕을 전사시켰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에는 장수왕이 계로왕을 전사시켰고 6세기 신라 전성기에는 진흥왕이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 내용만 알아도 웬만큼 맞출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 보자고요.